시험을 볼 때면 분명히 아는 거였는데도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쥐어짜고 애를 쓸수록 생각이 잘 나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긴장의 끈을 놓았을 때 갑자기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떠오르곤 해요. 대체 왜 애를 쓸 때는 생각이 나지 않다가 애쓰지 않을 때 원하던 것이 생각나는 걸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역설적이게도 노력을 할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너무 간절히 원하고 애를 쓰고 있다면 아마 반대의 결과를 얻고 있을 거예요.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배운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만 생각해봐도 애를 쓰며 사는 사람들이 성공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꾸사님, 그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잠재의식의 대가로 불리는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 애쓰지 않고 잠재의식으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셉 머피는 성공이 우리의 의지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성공에 대한 생각만 심어 넣어주면 알아서 성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잠재의식에 성공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지 책 잠재의식의 힘에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 에밀 쿠에는 프랑스의 저명한 심리학자다. 미국에서 에밀 쿠에의 강연은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추종자를 낳았다. 에밀 쿠에의 여러 통찰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은 욕망과 상상이 부딪힐 때 언제나 상상이 이긴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역행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바닥에 놓인 좁은 판자 위를 걸어간다고 가정해보자. 거리낌 없이 이 판자를 따라 걸을 것이다. 이제 똑같은 판자가 6m 높이의 벽과 벽 사이에 걸쳐 있다고 가정하면 판자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아마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긴 판자 위를 걸으려는 욕구가 판자 위에서 발을 헛디뎌 땅으로 떨어지는 상상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설령 판자 위를 정말 걷고 싶을지라도 낙상의 두려움으로 쉽게 판자 위에 발을 딛지 못할 것이다. 떨어진다는 상상을 극복하거나 억누르려고 애쓸수록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더 강하게 지배한다. 의지력으로 실패를 극복하겠어 라는 생각은 실패에 힘을 싣는다. 정신적인 노력은 점점 자기 패배로 이어지고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의지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력감이 도드라진다.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병이 나았으면 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는 걸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없는 걸까? 모든 의지력을 동원해 봐야겠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문제는 너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의지력을 써서 잠재의식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애를 쓰지 않으면 차라리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 부의 의식을 성장시켜라.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문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주가가 내려가거나 투자에서 손해를 볼 때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가난이라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부의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원래 사람의 인생은 궁핍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부를 가질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심지어 남아돌 만큼의 부를 가질 수도 있다. 말에는 그릇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을 씻어내고 그곳에 올바른 아이디어를 불어넣는 힘이 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서너 번 5분씩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보자. 부와 성공, 이 두 단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잠재의식에 숨겨진 힘을 표상한다. 내 안에 있는 실질적인 힘에 마음을 기울이면 힘의 본질과 성질에 부합하는 조건과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단순히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힘에 관해 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부라고 말할 때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또한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부유하다는 느낌이 마음에서 솟아난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만들어낸다는 걸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빗댈 수 있다. 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생각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유한 삶을 선택하라. 나의 부를 진정으로 결정짓는 건 주식, 예금, 채권 같은 것이 아니다. 물론 수치화는 내가 가진 부의 크기를 표현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는 내 것이고 삶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각인하면 어떤 형태로든 부가 굴러든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확언을 무력화한다. 그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없던데요?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번영한다고 확언했는데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요. 하긴 그 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현재의식이 그 말을 거부했기에 입 밖으로 주장하고 확언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효과가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 말을 한 지 10분도 되기 전에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 긍정적인 확언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기껏 땅에 씨를 뿌리고는 그 자리를 다시 파헤치는 사람은 없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야 하는 건 누구나 안다. 그러니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려고 했을 때 그 돈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잠시 멈추고 나는 모든 방면에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건설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보자. 확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면의 갈등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된다. 남성의 말은 사실 결핍 상태를 암시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다. 잠재의식은 아무 말이나 문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인다. 현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을 소개한다. 다음 말을 자주 반복하라. 나는 내가 몸담는 분야에서 쉴 새 없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언은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재정적으로 쪼들린다는 느낌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걸 막는 정신적인 장벽을 치워라.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대화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간다. 일단 인생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한다.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지.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쉴 새 없이 비난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탐내기에 자신보다 성공한 동료를 험담한다.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부가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는 감정이 바로 질투다. 대부분은 질투가 재산을 내쫓는 걸 모른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사서 고생을 한다. 예를 들어 적은 돈을 계좌에 넣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옆 창구의 사람이 거액을 예치하는 것을 봤다고 치자. 이때 드는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은 와 정말 멋지다. 그렇게 부자라니 내가 다 기쁘네. 더 큰 부자가 되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질투하는 마음은 파괴적이다. 질투는 나를 부정적인 위치에 놓는다. 그래서 부가 흘러들어오기는커녕 흘러나간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자라서 또는 나보다 성공해서 짜증이 났거나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더 부자가 되라고 빌어주어야 한다. 이로써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중화되고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더 큰 재산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다. 정말 마음의 법칙을 악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면 마음의 법칙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자가 되는 걸 막는 장벽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여기까지 조셉 머피 저자가 말하는 애쓰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 생각보다는 책에서의 중요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이 내용만으로 잠재의식을 활용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잠재의식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언제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사였습니다.